특히 제가 어제 쇼츠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던 현대차 5일선을 지킨 게 아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작과 함께 실제로 시가가 5일선 밀려났죠. 확대를 해서 볼까요? 그죠? 앞으로 현대차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제 기준에서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주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무려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심지어 음봉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춤해 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섹터 테마가 뭐 크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2차전지였고,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주도를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림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보시면 암흑기를 좀 탈피한 채로 생명선을 이렇게 좀 붙인 채로 마감을 했었어요. 요게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좀 주도를 했었고요. 자, 에코프로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도 좀 보이고, 이렇게 오늘 초반에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 구간에서 공략했다가 제대로 먹질 못했습니다. SPG 같은 경우도 요 자리에서 공략했다 자르고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략해서 챙기고, 공략해서 뭐 챙긴 다음에 요때는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시 이제 담아가지고 지금 뭐 정고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오늘 중간중간 이제 좀 지수가 주춤할 때마다 오히려 좀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좀 매매를 해줬고요. 요 구간에서는 이제 짧게 본절선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오후장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뭐 급등을 할 때 이렇게 좀 빠르게 매매를 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SNS텍과 보시면 다 실적이 나왔죠.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공략을 해줬었던 종목이고요. 로봇 쪽에서 저는 고영 이라는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고 챙겨주고, 요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좀 비중 줄이고 또 보고 있는데요. 리브스 매드라는 종목도, 이것도 이제 사실 수술용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공략하고 그냥 요때 좀 흔들림에 제 평단 좀 벗어나기 전에 정리를 해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 흐름이 뭐 정규장까지 뭐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3분봉의 모습이고요. 생명선 지뢰 시그널 뜨고 좀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생명선 돌파 지지 이렇게 5일선 흐름을 좀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헥토가 굉장히 오늘 좀 답답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정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 구간에서 잡고 계속 상한가까지 욕심을 냈었거든요. 근데 조금 좀 이런 식의 오늘 좀 힘이 막 강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곧장 좀 정리를 해줬었는데,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ABL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제가 어제 세력선을 좀 돌파를 해서 마감한 종목 두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 중에 하나가 코아스텐 캐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요거는 이제 세력선과 급소 돌파 마감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오늘 장 전에 아마 공시가 나왔었죠. 간암 신약 FDA 허가 재신청 이런 공시가 나와가지고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시세가 나와줬었습니다. 그 밖에도 ABL 바이오, 뭐 그래피, 그리고 케어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도 있고, 지난주에 이제 교육방 때 한번 좀 짚었던 종목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은 가만히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코스닥 150 코스닥 종목이죠.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이제 지수 상승, 코스닥 지수 상승과 함께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특히 제가 어제 쇼츠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던 현대차 5일선을 지킨 게 아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작과 함께 실제로 시가가 5일선 밀려났죠. 확대를 해서 볼까요? 그죠? 그리고 오늘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쉬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로봇 쪽 심리가 완전히 좀 죽지 않고 좋은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로보티지, 두산 로보틱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휴림 로봇과 현대모백스도 굉장히 좀 아쉬운 운봉이 떠서 아쉽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강세를 또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늘 굉장히 현대모백스도 시가 대비해서는 10% 이상, 특히 이제 휴림 로봇은 저점 대비해서 고가가 50%입니다. 50%.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로봇 쪽 분위기가 이렇게 휴림 로봇과 현대모백스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뭐 거의 하한가였잖아요. 시간에서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여기 보시면 그죠? 정거래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레인보우가 당시에 이날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하면서 함께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렌시스,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그 밖에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큐렉소라든지 지금 큐렉소는 오늘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역시 건전한 지금 5일선 지키고 있고 맥점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레인보우가 확실히 오늘 정규장 시작과 함께 들어 올리면서 심리가 상당히 많이 죽어있던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을 이렇게 장 초반에 줬었습니다. 자, 2차전지는 에코프로였고요. 에코프로 같은 섹터 테마라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잘 나가지만 코스닥 종목이라고 해서 다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코스닥이지만 오늘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네, 당장 이렇게 먹는지 나노티, 뭐 비츠론 엑스테, 그리고 뭐 미래에셋 증권도 오늘은 조정이지만 좀 건전한 영역대에서의 조정이에요. 5일선과 맥점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또 이어질지 조정 받으면서 또 상방으로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기술도 원전 쪽에서는 이거 특이한 종목이죠. 이것도 오늘 강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전, 근데 이제 뭐 우리기술이 이렇게 달리고 있지만 그 밖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을 대표하는 종목인데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도체.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2차전지가 이렇게 달리고 있지만 삼성 SDI, 에코프로에 비하면 아쉽죠. 그래도 유효한 여전히 5일선과 맥점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오늘 원준 같은 경우에는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면서 이제 단기 급등을 하고 장중에 상한가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재료 시장이 좋아하는 최근에 강했던 삼성 SDI,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고체 배터리 이런 키워드가 붙으면서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도 레이크 머티도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최근에 로봇과 연계해서 특히 이제 배터리, 로봇 배터리 해가지고 뭐 급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냥 계속 수렴 중이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이것도 뭐 꼭 코스피여서 그런 건 아니고, 자, 한번 반도체 쪽, 한번 볼게요. 반도체 쪽. 엑시콘이라는 종목. 긴 박스권입니다. 긴 박스권. 정말 복잡했어요. 그죠? 하지만 요 일정 구간을 계속 지키면서 이때 한번 정고점을 살짝 한번 시도가 있었고,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오늘 슈팅이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엑시콘 강세를 보였던 오늘 반도체 쪽 대표 종목이고요. 하나머티 같은 경우도 기존의 생명선을 지켜갔었던 모습이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보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테스는 뭐 이제 생명선을 오늘 돌파를 했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돌파한 종목보다는 앞서 이제 엑시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명선을 탄탄하게 좀 지지받아주고 나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합니다. DI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선 지지가 한번 있었고, 오늘 딱 그냥 올라가주면 참 좋은 자리에서 올라가줬어요. DI. 유진테크 이것도 그냥 앞서 그 뭐 테스 같은 경우죠. 밀려났다가 오늘 이제 돌파한 종목. YC, 유진테크가 그러한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보다 저는 뭐 기존의
이제 생명선을 좀 잘 지키고 있었던 종목을 더 좋아합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매수세가 생명선을 딱 살리면서 원익 IPS도 오늘 차트가 굉장히 이쁜 자리에서 이렇게 또 양봉이 세워졌고요. 그 밖에 이제 요거는 유리기판 쪽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도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교육방에 한번 짚어드렸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레드불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드렸다면 실제로 레드불 시그널이 딱 터졌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 오늘 반도체 쪽 분위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비록 움직임이 없었지만 오히려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쪽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간 건 아니고 그래도 마지막쯤에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온 모습이네요. 그 밖에 이제 오늘 제가 매매를 했었던 요거는 이제 왜곡 현상이죠. 대체 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생긴 대표적인 변화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KLX 기준으로 차트를 좀 변경을 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NS텍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생명선 다 찌러놨어요. 뭐 리노공업 어제 제가 반도체 쪽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KLX 차트인데요. 전 거래일날 급소로 마감을 했었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상방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규장에서 막 오늘 뭐 에코프로나 ABL 바이오처럼 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멋진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많습니다. PSK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제가 여러 종목들을 보여드리지만 웬만하면은 신규로 딱 잡기에는 이렇게 생명선에서 얼마 이렇게 빵 뜨지 않은 수렴한 자리에서 잡는 것이 좋거든요. 스윙이라든지 신규 입장에서는. 그래서 PSK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아주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생명선에서의 의지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뢰 시그널이 떴지만 양봉이 뜨고 지뢰 시그널과 암흑기가 떴지만 오늘 그 흐름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생명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바로 가주거나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조정이 이 양봉을 훼손한다.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PSK, SFA 반도체도 비슷한 종목이죠. 오늘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SFA 반도체는 뭐 프리마켓에서도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또 끼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 제가 뭐 좋아하는 자리예요. 생명선을 딱 지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뭐 더 많지만 자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가 강세를 보인 섹터 테마 주도를 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현대차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제 기준에서는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간중간 5일선을 좀 치더라도 제대로 안착한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5일선을 벗어나고 결국에 생명선을 만난 이유는 뭐예요? 자 보시면 5일선 벗어나고 5일선 돌파한 적이 있어요. 장중에만 반짝했어요. 종가상 안착을 못했죠. 안착을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뭐 계속 저항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참 강세를 보였는데 5일선 계속 저항을 받아간다면 결국에 생명선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쇼츠로 올려드렸던 이런 자리는 조심해야 될 자리다. 안심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 헥토는 결국에 상한가를 닿지 못하네요. 자, 카카오페이 안 봤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프리마켓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이렇게 좀 나와줬습니다. 동시호가 진입이 됐고 정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지수가 잘 가더라도 저도 오늘 초반부에 보여드렸지만 공략했다가 뭐 오히려 좀 짧게 손절을 한다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벌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좀 지키는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좀 기준을 가지고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놓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잃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깡통을 차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손절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손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잃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 수익을 뭐 이렇게 좀 즐기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좀 그러지 마시고 시장은 매일 열리니까요.
오늘장 뭐 매매하신 것들 또는 뭐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제 제가 좀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종목들 단 한 종목이더라도 꼭 복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규장 마감을 했고요. 제가 어제도 계속 이제 이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대체거래소 특강 강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좀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8일 날 최대한 진행을 하는데 요 정도의 시간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경우에는 뭐 다음 주에 뭐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여전히 온라인 수강 신청 접수 중에 있으니까요. 이 대체거래소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SNS 공지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니까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